오늘은 저는 타인은 나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제목으로 이렇게 희망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분 아시죠? 예, 유튜브에 아마 알고리즘으로 많이 뜨는 분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제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인데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좀 가끔 이렇게 듣습니다. 좀 좋기도 하고요. 제가 되게 인상적인 구절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참 강의를 잘하고 이분의 강의는 사람들이 늘 웃죠. 밝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 중에 하나 이분처럼 되게 재미있고 웃기는 강의를 또 나눔을 하는 것들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 배우려고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잘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렇게 망가질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좀 망가질 자신이 없는 건지.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은 강의를 할 때 있잖아요. 네. 책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사례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이분은 자기가 경험한 것 언제나 내가 경험한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참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뭔가 나눌 수 있는 자리와 기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렇게 퍼올리지 않은 그런 수없이 많은 진리들을 마치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 또 내가 마치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혹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창옥 씨처럼 정말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내가 깨달았던 내가 감동받았던 내가 나의 이야기들을 좀 담담하게 전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누는 또 듣는 분들에게 마음에 더 살포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참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충이 되고 조금만 진지하려고 하면 진지충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저는 나쁘게만 보여지진 않고요. 오히려 많은 것을 준다고 많은 걸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나눠보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차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희망 나눔을 저도 준비하려고 하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한 2주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전국을 제가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주, 원주, 강릉, 원주, 강원도부터 저기 부산, 창원, 순천, 저 목포까지 전국을 이렇게 좀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그 가정연합회 또 YSP의 청년 공직자분들이 한 2달 전에 신규로 50여 분 정도가 새롭게 임명을 받아서 전국 지역에 이렇게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 한 40일 정도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식구님들과 또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또 물가에 내놓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인 것처럼 다 좀 생각이 나서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본부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 또 보고들이 어떻게 보면 문서에 또 정제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끊임없이 현장을 많이 가고 싶은 것은 좀 현장에 갈 때 또 만날 때도 그렇지만요. 만나러 가는 그 길,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참 그 순간이 정말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을 기대하고 뭐랄까 상상하면서 하기도 하고 바로 직전에 만났던 분들에 대한 그 마음도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그 길 위에서 도로 위에서 기차 레일 위에서의 심정이 참 좋습니다. 오히려 제가 책상 속에서 글을 쓰고 기획안을 만들고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놓고 또 기다리면서 카페 안에서 제가 한 2, 30분이라도 혼자 있으면서 또 일을 하는 그때가 오히려 일의 효율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앞으로 제 사무실은 길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해서 언제나 그냥 전국을 다니는 그런 일을 그렇게 좀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이 이렇게 현장에 가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한 2주 동안 36명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분당 한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 크고 작은 이야기, 또 제일 제가 가장 그때 물어봤던 것 중에 지금 제가 가장 리스트로 잘 만들고 있는 게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다 이렇게 적었어요. 다음에 갈 때는 그 음식을 꼭 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버섯탕 1214 네로님, 네, 따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여기 촌원 단지에 계시죠? 이 버섯애가라는 맛있는 버섯 요리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인데, 떠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인사를 하잖아요. 헤어지는 인사를 할 때 그거를 지켜볼 때 되게 좀 슬프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제가 그 지역에 남아서 이분들이랑 같이 활동도 하고 청년 운동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본부에 있는 사람이고 또 천원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또 허락이 된다면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네, 우리 애기 엄마랑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나봤더니요, 한 분 한 분들의 좋은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나름 이제 첫 발령지이고 본인의 첫 어떻게 보면 직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작은 것에 정말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연 중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저 왼쪽에 자전거 하나 보이시죠? 네, 자전거 하나 보이실 텐데요. 현장에 이제 막 가니까 교통편이 없잖아요. 자가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그 식구님께서 이 아주머니, 할머니 식구님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들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이제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버려가지고 한참 창고에 있었는데, 오신 우리 청년교회장에게 이 자전거를 이렇게 선물로 줬답니다. 제가 봤더니 엄청 비싼 거였어요. 고급 자전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한 30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래서 그 마음도 참 좋았다고 하고요. 어느 날 이제 방 안에서 아침에 이제 자고 있다가 바깥에 노크 소리에 이제 깨서, 새벽이었겠죠. 한 6시쯤인데 노크 소리에 깨서 나갔더니 식구님이 이렇게 어머니 식구님이 인사하고 이렇게 가셨답니다. 네. 가셨는데 그때 문 앞에 소고기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소고기국을 먹으라고 우리 청년 공직자께서 고생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현장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집에 뭐랄까 생필품들이 다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이불을 사주시고, 이분은 베개도 사주시고, 네, 드라이어도 사주시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연합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도의 공동체 이름을 식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밥상 위에 밥을 같이 먹는. 근데 그 식구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린 아들과 같은, 조카와 같은 청년 공직자가 왔기 때문에 그 애틋한 마음에 이런 많은 사랑을 주고 계셨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는데 괜히 저도 참 울컥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밑반찬은 걱정이 없다고 하네요. 언제나 밑반찬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져다 주시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첫 공직을 시작하는, 첫 직장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라서 참 이야기 나누는데 계속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일요일에는 본인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일본 분들이 좀 있어요.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어가 그래도 많이 능숙능란하시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 때문에, 또 깊이 있는 상담을 좀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 관리도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괜히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스스로의 부족함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오히려 좀 대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더 주고 싶은 마음, 또 회원에게, 또 신도분들에게, 식구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더 크게 이렇게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더욱더 더 채찍질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더 오히려 느껴져가지고 기특하기도 하고, 네, 물론 같이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그런 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저 왼쪽에 강릉에 계신 분 사진 보이시죠? 이분이 제가 처음 이번에 전국에 다니면서의 첫 분인데, 이분이 특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게 냉철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시면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다시 추스리고 열심히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40일 동안 있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상외로 이렇게 스스로가 뭐랄까 거기 계신 식구님들에게 다양한 이렇게 문자, 카톡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계속 익십을 당하셨답니다. 익십을 당하면서 계속 보내도 되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여러 번 보냈던 어떤 한 분에게 4줄의 카톡이 응답이고, 4줄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4줄의 카톡이 응답이 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약간 울컥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다가 같이 밥 먹자라는 제안에 흔쾌히, 내가 밥을 먹자라고 제안했는데 흔쾌히 답을 해주는, 저한테 밥 사준다 그러면 저는 당장 답을 하겠지만 계속 익십을 많이 왜냐하면 첫 인연을 맺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 답을 해줬던 게 그거 자체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현장에 이제 계시니까 좀 외로울 때가 좀 있죠. 외로울 때가. 근데 그 외로울 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진짜 외로움은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사랑을 주는데 줄 대상이 없는 것과 또 내가 사랑을 주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참 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이런 감동적인 피드백, 또 돌아오는 사랑에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댓글 뭐 좋은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사연에 여러분도 공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는 사연들 속에서 그 가는 길조차도 정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이제 한 36분 만났고 앞으로 14분 만날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분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저희는 여기 보시는 간디 자서전에서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도 진리 실험이라는 걸로 희망 나눔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끊임없이 그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스스로 자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큰 바닷속에서 혼자서만 무인도에 있는 그런 삶이 있는데, 거기서는 배구공 하나를 가지고 스스로 인식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은 나를 인지하게 만드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결국 타인 때문에 나 자신을 또 올바르게 더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36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났지만 36명의 젊은 청년,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분도 계셨어요. 청년분들을 만나지만 오히려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시 자각하는, 김동현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첫 공직, 어떻게 보면 또 꿈이 공직이었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꿈을 이뤄서 첫 공직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설레임을 이야기하셨고, 또 긴장을 얘기하고, 더 잘하겠다는 각오도 이야기하고, 또 많은 걱정거리들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근데 제가 2009년에 공직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거든요. 저희 직업으로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의 저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첫 출근할 때의
그 차가운 겨울이었는데요. 그때가 참 잊혀지지가 않고요. 이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하면 좋지? 내가 하고 싶은 목표도 막 정리하고. 그런데 막내이다 보니까 주변 선배들이나 어른들을 대할 때 막 긴장들.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초초초 A형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루 잘 보내고 나거나 아니면 또 뭔가를 했었을 때 잘 될까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했던 그런 스스로의 모습이 진짜 있거든요. 생생한 기억들이 이분들 때문에 막 떠올랐어요. 막 떠올랐어요. 예. 2009년도의 저의 모습을 이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도 이 교회장님처럼 이 청년 공직자로 이 YSP 센터장처럼 지회장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이런 느낌이 있었지라는 것이 계속 스스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있었죠. 현재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나이 많은 선배이자 꼰대이자 회장이기도 하니까 목사 선배이자, 그래서 조언하려 하고 격려해주고 싶고 또 위로해주고 싶고 또 소정의 지원도, 작은 봉투도 전달하면서 지원도 막 해주면서 맞아 내가 지금 이들의 함께하는 선배이자 또 한 사람의 공직자, 또 이분들과 함께 일하는 어떤 조직 입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자 한다는 것을 36번이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분들을 격려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지, 또 혹시나 지금 힘들고 있다 한다면 기프티콘 하나 보내서 오늘 힘내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36번이나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 스스로를 다시 거울처럼 볼 수 있었지만 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꿈꾸는 비전도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노력해보자, 실천해보자라는 서로 약속도 해보고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면서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었냐면 5년 후,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도 이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인류 전체를 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료가 돼야 되겠다. 제가 이 자리, 이 포지션이 언젠가는 물러나게 되고 다른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그 목표를 같이 인류를 조금이라도 행복한 곳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면서 한 형제처럼 한 가정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일에 이들과 함께 막 어떻게든 막 노력해야지, 내가 조금 나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다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저를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만 보여주지만 이렇게 상대를 통해서, 저 타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자각이 되는데 그게 과거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심지어 미래의 나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울 속에서 보는 게 이런 모습이라네요. 보통은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처럼 이렇게 좀 보게 된답니다. 그럼 좀 거울 보면 좀 잘생기거나 예쁘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면 되게 뚱뚱하게 느끼기도 하고,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헬스장 다닐 때 꼭 이런 모습에서 한 2, 3일 일해 놓고 뭔가 근육이 있는 것처럼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 자신을, 진실된 나 자신을 본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종교인들, 불교나 이런 많은 종교에서 명상,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개인적 스타일이 좀 그런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나를 보기는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내가 어떤 얼굴인지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가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속 반응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에게 이런 공감을 주고 있구나. 내가 흥겨운 느낌이라서 이분도 되게 기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오히려 상대 때문에 나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진정한 거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이 36분을 만나면서 제가 따르고 있는 이 참부모님 말씀 중에 타인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자각한다라고 하는 이 타체 자각의 진리 실험에 오늘 좀 크게 또 성공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해드렸던 많은 조언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은 지금 감사한 것들, 지금 이 순간에 힘들긴 하지만 감사한 것들을 좀 발견하고 또 늘 어리니까 우리 스스로도 청년이니까 스스로의 앞으로의 많은 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한참 한 36분에게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녔었는데 문득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희망 나눔을 준비하면서 딱 들어왔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제안들 함께 하자고 얘기했던 게 사실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 또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평생의 좌우명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주관 완성하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현장에 있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출발은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고 성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또 힘든 가운데 힘들다라는 것 이면에 얼마나 또 나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참 어머님이 좌우명 이 두 가지가 역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또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는 36번이나 지금 김동현 너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고 또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늘 만나면서 셀카를 찍었지만 그 셀카 하나하나 속에서 그분들 때문에 모든 36명이란 다른 정말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그분들 덕분에 그게 다 다르신 분이었거든요.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36개나 되는 다른 저의 셀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했던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상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를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희망 라이브는 하우파 아일 고우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모아나라는 되게 재밌는 영화의 OST라고 하죠. 마지막 문장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내가 멀리까지 갈 수 있고 갈 건데 그 가는 데 있어서 내 뒤에 나의 돛에 바람이 되어줄 나의 사람, 동료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저에게는 오늘 이야기처럼 그 돛에 바람이 되어줄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사람들이 타인인 거죠.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 또 생각까지 함께 담아서 여러분 이 희망 라이브 함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